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멧돼지 퇴치법에 이어 2탄 고라니 퇴치법입니다. 요즘에 지식인들, 대학 교수,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양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그런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단한 게 그런 양심 없는 몇몇 분들보다는 자기 활동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내놓는 양심적인 학자들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오늘도 연구 논문을 기반해서 고라니 퇴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위에서 고라니를 많이 볼 수 있게 됐죠. 고라니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는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에만 분포를 하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슴과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게 또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은데요,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종입니다. 이게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도심에도 잦은 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천적 감소나 아니면 숲 증가, 수렵이 줄어들어 개체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라니는 11월에서 1월 사이에 교미를 하고요. 그래서 늦가을 되면은 고라니 소리들이 많이 나죠. 도입부에 고라니 소리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그때 교미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교미 후에 봄에 이제 한 마리에서 한 3마리 정도 출산을 하게 되고요. 암수가 조금 다르긴 한데 5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수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되고요. 최대 동물원 같은 데서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를 하면서 키웠을 경우는 한 13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고라니는 노루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는 전혀 다른 종이죠. 고라니와 노루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알아볼게요. 똑같이 사슴과 동물이긴 한데요, 고라니와 노루는 암놈하고 순놈하고 좀 생긴 게 좀 다른데요. 노루는 암놈은 고라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순놈은 보시다시피 이게 뿔이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순놈이 이빨이 있죠. 그리고 노루는 엉덩이에 하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 모양새가 좀 노루 쪽이 좀 뾰족하고 고라니는 좀 둥글죠. 생김새를 보면은 고라니가 조금은 더 뭉툭하게 생겼고, 사슴은 좀 가름하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등치는 또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고라니 피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멧돼지가 개체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적 피해를 입혔다고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라니도 마찬가지로 개체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히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렵이나 포획 등 퇴치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줄지를 않고 있죠. 해마다 지역별로는 좀 피해가 많이 늘어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라서 관리에 좀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고라니 생태인데요, 웃긴 게 이게 고라니를 연구 논문을 보면서 멧돼지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금자리나 휴식처, 먹이 활동 구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활동 구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멧돼지보다 훨씬 좁습니다. 멧돼지는 한 2km에서 한 5km 안에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얘는 1km에서 한 3km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동 거리가 1km에서 최대 한 5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주로 이제 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많이 움직이는데, 위에 첫 번째 표에 보시다시피 보금자리하고 활동 지역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체 간의 활동 구역이 거의 겹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활동 구역은 논과 밭이 있는, 농경지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산림이 있는 지역하고 혼재된 그런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로 인해서 이제 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작물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피해 작물들이 콩, 벼, 배추, 무, 더덕, 옥수수, 상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고요. 또 멧돼지가 좋아하는 고구마나 감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구마, 감자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파서 먹어야 되는데, 고라니는 그 땅을 파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 감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고구마나 감자가 상대적으로 멧돼지에 비해서 피해가 적을 뿐이지, 고라니는 생육 초기에 어린 잎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데요, 감자나 고구마도 어린 잎이 나왔을 때 이파리를 따먹는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가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고라니 기피제도 많이 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고라니 기피 식물이 있다고 이제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멧돼지는 영악하고 그 맛이나 냄새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둔했었는데, 고라니는 맛이나 냄새에 민감해서 기피제, 사이메트나 아니면 카보입제, 나프탈렌, 목초액, 마늘 이런
냄새가 나는 것들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피제를 사용하면은 3, 4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은 뭐 제도포를 하면은 계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아니면은 주위, 그러니까 밭주위나 뭐 이런 곳에 이제 뿌려주면은 그 냄새에 의해서 고라니가 접근을 안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작물에다가 기피제를 도포했을 경우에는 작물을 먹었을 때 그 맛 때문에 고라니가 상당히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피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농작물 접근로에 허브류의 그 냄새가 나는 식물을 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고라니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산 쪽에 가까운 쪽에는 전부 들깨를 심었습니다. 들깨를 심고 나서는 그나마 좀 덜 피해를 보고 있고요. 특히 논둑에다 들깨를 심었을 경우에는 논 피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상추나 아니면은 뭐 콩 이런 것들을 심었을 경우에는 들깨도 넘어서 와서 먹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상추를 많이 좋아하네요. 그래서 이제 고라니 포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뭐 최근에는 한 11만 마리까지 포획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방마다 이제 포획하는 숫자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거는 왜 다르냐면은 그 지자체의 예산 차이 때문에 이제 많이 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 포획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엽사들, 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덫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덫이라는 게 이제 앞에 이제 멧돼지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덫을 놔서 이제 고라니를 잡는 분들도 있고요. 요게 이제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구제관리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용된 논문은요, 유해 야생동물의 구제 효과 분석 및 관리 모니터링 기법 연구라고 2017년도에 국립생활자원관에서 만든 논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유해 야생동물 실태 피해 관리 방안이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한 논문이 있는데, 요거에도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주기적이고 계속된 포획, 이것만이 정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포획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 신속하게 포획을 하면은 영역이 좁아서 그 영역에 있는 고라니가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이 개체수를 회복하는데 한 2, 3년 정도는 회복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포획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죠. 멧돼지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펜스나 철책, 그물망, 특히 그물망이 효과가 많습니다. 그물망의 가격도 싸고요. 넓은 범위를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물망을 설치해두면은 몇 년 가기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폭음이나 소음, 허수아비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고라니도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거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효과가 없지만은 전기 패스나 철책이나 그물망 등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소그나마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피제나 기피 식물을 혼용 식재하는 방법인데요. 기피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는 한 3, 4개월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기피 식물은 들깨나 허브리를 작물과 함께 혼용 식재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피해를 좀 경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니가 많이 출현하는 곳에는 고라니가 좋아하는 농작물을 식재를 하지 말고, 그쪽에는 뭐 들깨나 뭐 참깨 이런 그 기피 식물들을 좀 식재를 해서 농사를 지시면은 그나마 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불임 수술이나 피해 보상 등 예산을 확보하는 게 또 큰 문제겠죠. 모든 일에는 다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원,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야지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포획 동물을 사용하는 방안,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죠. 지자체에서 고라니를 포획이나 아니면 뭐 사살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엽사들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포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냥터를 개장을 해주면은 마리당 얼마씩 보상금이 나가고, 이 보상금이 나간 고라니나 멧돼지들은 도축을 해서, 정상적인 도축을 해서 고기는 일반 도축장에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가공이나 아니면 식품회사에서 식품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 많이 소진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포획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 감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좋은 대책들이 나와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나 농민 그리고 지자체,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솔직한 얘기로 멧돼지나 고라니가 농작물의 피해를 봤다는 것은 1년에 뉴스 한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은 도심에 나타나기만 하면 뉴스가 나오죠. 관심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심에 나와갖고 뭐 누가 핸드폰을 찍어서 제보만 하기만 하더라도 뉴스에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피해 같은 것들은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죠. 그게 현실이죠.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고 예산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좀 줄여나가는 방안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라니 로드킬. No! No! 고라니가 로드킬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논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좌측 그림에서 보다시피 고라니 위치가 도로 주변 50m 이내에 그리고 100m 안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먹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산이나 구릉지 그리고 주변 농경지에서 많이 먹이 활동을 하고요. 보금자리 휴식지를 산이나 구릉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동로는 자연스럽게 도로를 건너거나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로를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경지가 도로를 주변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라니는 당연히 도로를 이용하거나 횡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죠. 고라니의 주요 활동 시간이 새벽이나 밤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차량의 시야 확보나 아니면은 교통량 감소로 속도가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로드킬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고라니 습성이 있습니다. 고라니는 항상 어두운 쪽으로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은 고라니가 양 옆으로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고 차하고 같은 방향으로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새벽이나 밤에 산길을 이용할 때는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지만이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확보를 해줘야만이 야생동물들이 도로로 안 내려오는데 그런 이동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로드킬이 많이 발생한다고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길이나 농경지 주변의 도로를 밤이나 새벽에 운전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지만이 로드킬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라니 퇴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